자, 새마을금고가 최근에 뭐 좀 진정되었다 어쩌다 하지만은요, 계속 지금 우려되는 사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한 언론은요, 서울 구로 온수욕 럭비구장 개발 사업이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 9천억 규모의 PF를 조달해 사업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시행사에 총 3,300억, 9천억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3,300억을 대출해 줬는데, 여기에는 새마을지역금고 176개, 전체 금고의 약 10%가량이 이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로구청 등에 따르면 이 구로 온수욕 럭비 구장 개발 사업은 16,000평 정도의 부지에 아파트 한 2,000세대, 오피스텔 270세대 등을 짓는 각종 업무 시설을 갖다가 넣는 사업인데, 2005년부터 이 럭비 구장을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재작년 4월에 서해건설 자회사 KL산업이 5,475억을 들여 그 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사업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2년 전부터요. 시행사는 서해종합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KL산업인데, 서해종합건설이 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금융권으로부터 총 5,045억의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176개가 대주단을 꾸려 브릿지론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브릿지론 돈을 댔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대주단은 참여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3,375억을 대출해 줬어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429억으로 제일 크고, 175개 금고가 최소 2억부터 최대 50억까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중앙회 429억, 8개 지점은 합쳐서 50억씩 58, 40, 400억. 그리고 새마을금고 4개 지점이 40억씩 해서 160억. 그래서 약 1,000억 가까운 돈은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12개 금고가 하고, 나머지 지금 한 164개 금고는 몇 억씩 해서 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PF가 지금 1금융권에 잘 안 되면서 2금융권으로 넘어갔고, 2금융권에서도 잘 안 되면서 이제 새마을금고까지 넘어갔는데, 이 사업이 시행사가요, 올해 8월에 아파트 착공을 하려 했는데, 근데 이 옮겨갈 16,000평쯤 되는 럭비구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고, 서울 내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에서 돈벌이가 될 거라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채 있는데, 시행사가 일반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준주거 근린상업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갖다가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런데 이때 대출해준 브릿지론이 이제 마감이 돼 가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대환 대출을 해야 될 건데, 그 브릿지론 연장이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 서해건설은 지난해부터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지금 부도 위기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돈을 대준 금융권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건설의 지금 현금 흐름을 보면 2021년에 마이너스 1398, 지난해 마이너스 1789억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채는 2021년에 1907억이다가 작년에는 4267억, 단기 차입금이 3222억으로 이렇게 불어나서 업계에서는 시행사가 영업을 통한 수익 대부분을 대출금 이자 갚는 데 급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리한 애초부터 대출이었고, 상대가 시행사가 위태로운 사람이었다. 시행사가 위태로웠다.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 중앙에 다음으로 50억을 대출해준 한 새마을 지역금고 관계자는 럭비구장 개발 사업 브릿지로 만기 연장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이런 대출이 수두룩한데 이게 진짜 문제가 없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금고의 나비 효과로 전체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가 6%를 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지금 채권을 대량 팔아치웠지요. 그래서 지난 3일부터 14일간 새마을금고는 이 5조 400억 원어치의 채권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6월 한 달간 매도액의 1조 700억에 5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는 새마을금고발 채권이 쏟아져 나오며 채권 가격이 급락했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채권 가격과 반대로 급등을 했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시중은행 등 시중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정부는 뒤늦게서 새마을금고 영업 관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금고별로 연체율 차이도 심하고 또 부동산 PF 대출이 무리했는지를 이제서 챙기겠다 하지만은 이것도 참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로 서울에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해서 세입자의 상당수가 보증금을 못 받고 살던 집에서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전세 브로커들한테 부실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서울 당산동 물레동 일대에 위치한 라프하우스 1~3동 전세 사기 사건인데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지금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에 담보 물건을 방문해서 세입자 등을 상대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새마을금고는 이런 확인도 없이 빌라 등을 지업하는 사업자에게 54억을 갖다가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대출받기 위한 가짜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가짜로 300에서 500만 원씩 적어놓은 걸 갖다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 안 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46억 전세 사기 소송을 내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는 연체 이자를 100% 감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마을금고 비탄감이 역차별이다. 그래서 성실하게 세무를 상환한 사람을 이 박탈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회가 나서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채무자 재기를 돕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각 금고 이사장의 재량으로 이자가 밀린 계좌의 정상 연체 이자를 최대 100% 감면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시켜 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때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한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대구 지역의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이미 연체율이 10%가 넘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대구 PF 대출이 3조 3천억, 연체율이 8.21%.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 전체의 부동산 업 대출 잔액이 대구 지역에서만 3조 3천억, 평균 연체율이 8.1인데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가 지금 대구에서만 2개, 연체율이 6%가 넘는 게 10개나 있다고 합니다. 자, 새마을금고요, 할 말 없지요. 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틀어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몰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